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모시는 분입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 시그널은 사실 첫 방문이신데 채널A 건물에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오시는 거죠. 원래 네. 돌직구쇼에서 자주 뵀던 얼굴인데 네. 총선 이후에 모습 뵙기 어려웠는데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 뭐 투병 사실이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었거든요. 지금은 네. 좀 괜찮으신 건지 궁금해요. 원래 저 현역 국회의원들 저 관두고 나면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예. 사실은 경선 막 한참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설 연휴 직전에 이제 날짜를 일부러 그때로 정했죠. 네. 경선 막 진행하고 이럴 때 암이 확인이 돼가지고요. 암이. 네, 예. 근데 하필 또 설암이야. 약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발음이 약간 어눌한 점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이제 혀가 좀 짧아져서 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약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때 암 수술을 하고 또 뭐 그 경선 치르느라고 진짜 고생은 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잘 수술 잘 끝났고 또 1차 정기 검진 했는데 뭐 깨끗하고요. 네. 관리 좀 잘 해야 돼요. 사실 이거 국가적으로 스트레스라 이거 그러니까요. 암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인데 말이죠. 네. 많이 받진 않으셔야 할 텐데 저희도 사실 총선 끝나고도 여러 번 좀 모시려고 했는데 건강이 좀 좋아지면 오시겠다라고 하다가 하필 좀 이런 상황에 모시게 됐습니다. 계엄 당일에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랑 뭐 계엄 철폐 뭐 탄핵 외치는 모습도 좀 봤었거든요. 그때 좀 어떤 심정으로 달려가셨어요? 뭐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예. 너무 좀 황당했고 네. 그래서 그냥 롱패딩 꺼내 입고 못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만일에 저자들이 준비를 차근차근 잘했으면 예. 이렇게 나가는 걸로 못 돌아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애들 건사 잘해라 이러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갔는데 한 200명 정도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약간 우왕좌왕 몰려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저도 두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래 이렇게 우왕좌왕 있지 말고 질서정하는 게 구호도 외치고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럴 거면 기왕에 이제 얼굴도 좀 팔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하자 해서 사람들 모아서 집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하다 보니까 2시간 해서 목이 완전히 잠기고 뭐 네. 그랬는데 일단 만일에 머릿속에 상상을 그렸던 건 탱크라도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라도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저 첫 닭이 울기 전에 끝나겠구나. 예. 왜냐하면 시민들은 결연했고 경찰이랑 그 계엄군들은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있고 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국회의원이면 안에 들어서 표결을 했겠죠. 네. 근데 국회의원이 그러시겠죠. 아니니까 이제 시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다들 좀 덜 긴장하고 덜 네. 겁먹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 저는 속으로 좀 많이 쫄았지만 그렇게 오히려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그걸 숨기고 이제 시민들 좀 안정시키려고 좀 주도적으로 좀 그런 걸 하신 거군요. 예. 예. 근데 좀 한참 구호외치고 막 연설하고 있는데 막 네. 헬기가 낮은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국회로 막 내리면서 저희들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때는 머리털이 쭈삐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쫄았었어요. 예. 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나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한창 뭐 검경의 모두의 수사 대상이 돼서 다 소환 날짜를 통보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불응을 해서 뭐 2차 날짜를 받은 상태고 뭐 경찰도 요청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경호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아직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그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이 수사 기관들이 무슨 뭐 경쟁하듯이 말이죠. 예. 이렇게 하는 거 좀 국민들이 꼴보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눈꼴셔요. 수사 경쟁 벌이듯이 하는 거. 무슨 경쟁 수사하다가 부실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잖아요. 예. 그 제가 볼 때도 약간 보여주기식 그 뭐 출석 요구서
또 뭐 그 면피성 수사 네. 이런 거 지금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서로 협력해야죠. 공조하고 협력해서 일을 바르게 좀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해야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은 일이 많았고 권력 네. 앞에 들어 누워서 예. 그 속 터지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분발이야. 약간 꼴보기 싫고 지금 잘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공조해야 되고요. 네. 자기들의 공다툼 뭐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내서는 안 될 거다.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뭐 제가 중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소환 통보까지 받게 됐는데 사실 조사를 여러 차례 할 수 없다면 한 번 제대로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도 예. 제가 뭐 법리를 잘 모릅니다만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그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예 그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손발 안 맞아가지고 문상호 사령관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내보내주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그 경쟁 수사가 부실 수사가 오히려 진실 규명을 망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눈꼴신직 그만하고 예. 공조 수사부터 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6명 체제예요. 이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국회에서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 다시 뭐 9인 체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좀 맞는 방향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이렇게 원칙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국회가 지금 사실은 인사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뭐 저 사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자체를 좀 늦추거나 이렇게 해서 재판과 그 심리 과정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 꼼수가 있으면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짓 그만하고 순서대로 절차대로 이제 국회 관리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6명 체제에서 어떤 탄핵 절차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는 게 불안정하고 굳이 저렇게 비워둘 필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4월 18일이면 두 분이 또 관두게 되어 있는데 퇴임을 하니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인원을 국회가 제청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국회가 잘하고 인사청문회도 빨리 이번 달에 마무리해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뭐 앞서 그 조응천, 김성태 두 분과도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뭐 조응천 의원님은 워낙 법대 동기라고 하셔서 좀 잘 아는 분이다. 근데 이게 겉으로 알려지기에는 정말로 보수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사람이지 뭐 편향된 판단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야권에서 보기에는 이분이 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어떤 형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이분 자체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좀 걱정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좀 빙그레 웃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되게 그 여러 가지 인상이 저한테 지금 남아 있어서요. 제가 법사위 하면서 이분 인사청문회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몇 가지 판결 특히나 저에게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던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국정농단 연루 관련해서 뇌물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아니고 그 이재용의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그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죄를 1심 유죄, 2심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주관한 재판에서는 무죄. 예. 그리고 대법원 가서 다시 유죄. 네. 그러니까 자기만 다른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 판결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법관을 하시고 헌법재판관이 되실 분이 세상에 그 사법부의 절차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된 것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뭐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약간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면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그 뭐 흠결 뭐 재산을 증식시킨다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드러나지는 않았던 분이에요. 예. 그런 양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보수 성향의 헌재판관이 더 많았는데 탄핵이 인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헌재가 자신의 어떤 성향, 판결의 성향에 그동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상식과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을 따라갈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박선영 진실화위 위원장과의 어떤 특수관계에 대해서 이게 그 규정상의 재척 사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본인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회피를 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적어도 법관의 양심상 회피를 했을 텐데 그냥 회피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본인도 이 문제로 인한 나중에 오해를 살 이유나 그런 뭐 마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그 둘의 특수관계, 인척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와 얘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징한 법리적인 어떤 그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자신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아마 전원일치 판결로 인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일단 한동훈 대표 사퇴로 일단 비대위로 좀 전환을 하게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를 좀 저격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뭐 국정 안정협의체 이런 걸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여당은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은 대통령 노름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노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오던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은 갈수록 구려요. 구려요? 네. 그 라인업 생각해보세요.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게다가 홍준표. 예. 이 라인업으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몇 달 뒤면 뭐 조기 대선이라는데. 네. 그러고 그분들이 하는 말도 다 한결같이 구려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자신들이 배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예. 자기들끼리 뭐 친한 뭐 친윤 나뉘어가지고 갈등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음 총선은 많이 남았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예. 1년 뒤면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나 상호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거듭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국정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네. 것보다는 예. 눈 뜨면 이재명, 뭐 입만 열면 이재명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뭐 보수의 유권자, 보수의 지지자들도 참 꼴보기 싫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히려 그런 메시지만 내는 것은 안정적으로 하셔야죠. 예. 저는 저는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고 움직이는 거를 저렇게 반대만 하고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생각하면 여당 노릇을 해야지 왜 야당 예. 노릇을 해요. 네. 남 욕하고 비판하는 일을.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시장 안정 어떻게 할 건데. 환율은 어떻게 관련해서 시장에 개입할지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은 있어요? 지금 수출 기업들 거의 죽어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분담시켜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연말에 지금 여기 상가 나가보세요.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수시장을 진작시킬지, 환율 안정을 통해서 수출 기업을 도울지, 그리고 빅테크들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AI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준비해 나가고 투자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해야 될 시기에 눈 뜨면 이재명, 입만 열면 이재명 정말 구리죠. 예. 구리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탄핵 국면에서 일단 단호하고 신속하게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뭐 그 이른바 중도를 향한 뭐 메시지, 안정화 정책 그것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어제 뭐
어제 밤에 올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총선 과정에서는 팬카페라고 해서 제명인의 마을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이재명 대표를 이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내려놔라 이런 얘기들도 뭐 비명계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글을 올려서 이제 업무에 주력을 하겠다, 이장직 내려놓겠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또 야당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제가 탄핵 국면이 좀 이제 잦아들고 되면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예.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제사회와 동맹국가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와 우리의 계획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미 뭐 혹은 그 대일본, 대유럽 동맹국가들에게 특사단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당 차원이든 아니면 국회 차원이든 만들어서 그 동맹국가나 그 관련 국가들의 뭐 경제, 안보와 관련된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예 뭐 대통령 뭐 노릇을 본격적으로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좀 머릿속에 지우시고 협력하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국회 차원의 특사단이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대미, 대일본 경제특사, 안보특사 이런 활동들을 좀 계획하고 움직일 필요도 있겠다고 봐요. 물론 그 이재명 대표 겨냥하는 거를 조금 접어두고 국정 안정부터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준석 의원도 얘기를 했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이 틈을 타서 좀 지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관련해서 재판이 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기 대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자꾸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회피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는 좀 동의하시진 않나요? 제가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의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잊으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수적인 뭐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인업은 구리다. 거기 동의하실걸요? 예. 권성동, 뭐 윤상현, 나경원, 홍준표 구려요 진짜 이분들. 그러니까 언제 때 분들인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뭐 신선한 맛도 있고 젊은 사람이고 뭐 이러니까 약간 그 기대도 있고 관심도 있고 했는데 시원하게 쫓아내셨잖아요. 네. 그럼 어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셔야지. 뭐 그 남의 재판 일정 그런 거 막 세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사 날짜 잡는 것도 아니고 재판 날짜 세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예. 그 정신들 좀 바짝 차리시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안 하면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쨌든 국정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도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자멸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좀 안타까우니까 남의 재판 날짜 세고 있을 시간에 우리 당의 어떤 새로운 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걱정과 고민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 좀 해야 된다. 진심이에요. 예, 진심으로. 근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요즘에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실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계엄이 있기 전에는 모두가 약간 우려를 했던 게 민주당에서 좀 셀프 입법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좀 없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법안 개정안들을 많이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상태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면 본인 죄를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처럼 아예 좀 없애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구리다고 보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인위적인 걸 뭘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요. 예. 그게 오히려 악영향이에요. 당장에 눈앞에 뭐 이거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스스로 판 함정이 빠지게 되는 게 인생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거든요. 예. 아까 잠깐 뭐 감정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감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야 그런 것에 매여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대사를 그르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사실 별로 갖고 있지 않고 예.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건지 네. 정치를 그만둘 게 아니면 놀아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예. 노는 것도 좋은데 오랜만에 좀 쉬셔서.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부터 이상하게 스스로를 이렇게 달달 볶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군대에 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시간 뭐 잠깐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가 있든지 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날 뭘 해야지를 막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 일을 하고 그거를 뭐 제가 ENFJ인가? 예. J가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P인데. P는 예. 뭐예요?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를 달달 볶고 근데 국회의원 관두고 나서 뭐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계획을 하나 세운 건 늦잠 자기였어요. 네. 어떻게든 늦잠 자고 막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고 분명히 눈은 떴는데 그것도 계획을 해야 되는 분이시군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놀아보니까 좋긴 하던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 어떻게 준비하고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공천도 못 받고 매우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네. 박용진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원래 계획도 이제 뭐 다음 달 정도에나 슬슬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좀 빨리 소환을 했군요. 준비하고 있던 뭐 박용진 TV도 거의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재가동을 시작을 했고 이제 유튜브 박용진 TV도 예.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강연 계획도 요구 이제 들어오는 대로 이제 다 오케이 하겠다고 예. 하고 방송도 나가서 시청자들 만나야 되겠구나. 국민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구나 했는데 연락이 와서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거예요. 네. 네. 영광입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드릴게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좀 파워 J이신 것 같아서 섣불리 계획이 안 서면 말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사실 민주당 진영에 이재명 대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혹시 박용진 의원도 조금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온 국민이 사실은 이제 화가 나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초상집 분위기이잖아요.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개인의 네.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 벌써부터 참 설레발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찍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레발인데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인이니까 공간이 열리면 그 공간에 대한 본인의 반응, 네. 돌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저도 그렇고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 뭐 이런 분들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간이 있어야 손흥민도 이강인도 돌파하고 움직이고 골을 넣고 패스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 위기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겠다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와 노력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신 박용진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